긍정아, 너 촉새랑 제법 오래 만나지 않았어? 너희도 결혼 정년기라서 이제 슬슬 결혼 이야기 오고 갈 때 된 것 같은데. 벌써 만난 지 올해로 2년이야. 안 그래도 지난번에 촉새 씨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그랬거든. 너희 나이가 있는데 뭘 그런 걸 일일이 물어보고 해. 각자 직장도 잘 다니고 있으니 돈도 어느 정도 모았겠다. 이 엄마가 뒤에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망설여. 그런 게 아니라 시기를 보는 거야. 솔직히 나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이른 것 같기도 하고 엄마 걱정도 되고 말이야. 그런 걱정은 하는 게 아니야. 너 그러다 평생 시집 안 가려고? 그나저나 네 남자친구는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이라니? 그 집 식구들은 만나봤어? 나도 따로 인사드린 적은 없어. 시누이만 한두 번 보고. 아무튼 일정 보고 말해줘. 촉새랑 이야기해볼게. 그래, 김비서 통해서 전달해 달라고 할 테니까 마음의 준비 잘 하라고 해. 결혼한다니까 괜히 긴장되네. 걱정할 거 하나 없어. 누가 너 무시하거나 그러면 이 엄마한테 말해. 크게 한 방 먹여줄 테니까. 하여튼 우리 엄마 대장부 스타일인 건 알아줘야 해.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제법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돌아가시고 사업의 사자도 몰랐던 엄마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 하나 책임지려고 무작정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나가셨죠. 하지만 살림만 하던 여자가 사업을 한다는 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가세가 잠시 기울던 시절도 있었고 주변으로부터 온갖 멸시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이악 물고 버티셨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사업 재기에 성공하셨어요.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서로에 대한 애정이 많이 남다른 편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무진장 많이 노력하셨고 저 또한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매사에 최선을 다했죠. 다시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언제든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검소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무미건조한 제 인생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굵직한 연애를 이어갔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시댁 첫인사. 언제 인사 오나 싶었는데 드디어 만나네. 몇 년 사귀면서 어쩜 얼굴 한번 안 비출 수 있는 거니. 니네 결혼 생각은 있던 거야? 어머니, 인사가 많이 늦었죠. 바쁘다는 핑계로 늦었어요. 이제라도 왔으니 다행이다. 그나저나 둘이 어디까지 이야기해 본 거야? 아직 세부적인 건 이야기 안 했고요. 양가에 인사 먼저 드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 뭐 급할 건 없다만 난 없이 하는 결혼은 반대다.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너 무슨 뜻인지 알겠니? 촉새씨 귀하게 자랐고 어머님한테 소중한 사람인 거 알아요. 그래서 저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거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해요. 엄마 너무 그러지 마. 우리 바빴던 거 알잖아. 나 이직하면서 시간도 없고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야. 그건 그렇고 부모님은 다 살아 계시나? 결혼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 돈 문제 얽혀 있거나 그런 건 지인작이 없어야 한다. 알겠니? 엄마 이 사람 부담스럽게 뭘 그렇게 쏘아붙여. 우리 긍정이가 얼마나 알뜰하고 똑부러지는데 빚 같은 건 없어. 아무튼 이 엄마가 걱정하는 건 기우는 결혼 같은 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금전적인 문제 일으키면 엄만 진짜 속상해 죽는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결혼하면 잘할게. 긍정이도 어른들한테 잘해. 엄마 며느리 잘 드리는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해. 살면서 속 썩이는 일 있으면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제가 잘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당부한다만 너 결혼하면 회사 관둬라. 자고로 바깥일은 남자가 하는 거고 여자는 집안을 책임져야 해. 이참에 내가 살림 좀 가르쳐 줄 테니까 너 결혼하면 당장 관둬. 어머니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요. 당장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한테 조금 시간을 주세요. 생각도 좀 해봐야 하고요. 회사에 말도 해야 해서요. 너는 벌써부터 마이너스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또박또박 말대꾸나 하고 말이야. 아무튼 그런 줄 알아라.
알겠니?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시작되었습니다. 어찌어찌 상견례를 잘 마무리하고 난 뒤부터는 시댁 식구들과 친해지려고 일부러 자주 왕래하고 얼굴도 비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같이 다 똑같은 족속들이더군요. 그 피가 어디 가겠냐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제 남편까지 성격부터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비슷했습니다. 하나같이 욕심이 많았고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스타일이요. 남편이야 저와 연애를 하다 보니 제가 싫어하면 눈치껏 안 했지만 다른 식구들은 제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기에 거의 막무가내로 행동했어요. 보통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저는 그런 거 꿈도 못 꾸었지요. 시아버지는 방관자나 다름없었고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워낙 기가 세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시누이와 남편이 좋은 대학 나와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니 시어머니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치솟았고 제가 늘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혼수나 예단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하나 더 고급진 거 좋은 것을 바라셨고 자신의 아들에게 걸맞게 준비해야 한다며 저에게 잔소리를 시전하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 하나만 보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주변에 많은 축하를 받았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정 엄마의 품을 떠나 저만의 가정을 갖게 되고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며 제2의 인생을 살리라 다짐했지요. 하지만 그 다짐이 무색하게도 저의 작은 바램은 조금씩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예, 너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어. 우리 집 송기한 거 몰라? 어머니, 저희가 조금 바쁘다 보니 시간적인 조율도 잘 안 되고 아직은 좀 더 벌고 싶어서요. 조금만 더 신혼 즐기고 아이 생각해 볼게요. 그러다 평생 안 생기면 어쩌려고. 여자 나이 30 넘어가면서부터 노산인 거 모르니? 그래도 저희가 일하는 입장이니 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젊어서 바짝 벌어놔야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저희가 거뜬하게 책임지죠. 말은 잘한다. 내가 너 이러려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켰어? 그리고 직장 관두라 했더니 아예 안 싸던 사업을 물려받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엄마 사업 물려받을 준비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그동안 일하며 배운 게 아깝기도 하고 엄마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느니 저한테 주는 게 낫다고 하시고요. 그래도 네가 꼬박꼬박 생활비에 용돈 주니까 참아주는 거다. 너 이런 시어머니 없다. 네 남편 힘들게 바깥일 하고 오면 안 사람이 네가 잘 챙겨줘야지. 너도 밖으로 놔두니까 내 아들이 점점 야위어 가잖니. 네, 잘 알아요. 그래서 서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밉상이가 너한테 뭐 부탁했다던데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니? 안 그래도 아가씨가 부탁해서 얼마 전에 입금했어요. 그거 하나는 잘했네. 그리고 내가 부탁한 건 생각을 좀 해봤니?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된다. 다 늙어서 일해서 벌어야지. 혹시 급하신 거예요? 왜 급하고 안 급하고 그게 중요하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필요하니까 너한테 얘기한 거지. 그냥 주기 싫으면 말하라. 다 늙어서 심정 상하게 며느리 눈치 보며 생활비나 받았어야지 어쩌겠니?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주말에 집에 가니까 그때 카드 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쓰세요. 그래? 한도는 적당하게 알아서 해라. 요즘 100만 원, 200만 원 해서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 너 사업하는 애니까 한도도 잘 나올 거 아니니. 아무튼 기대하마. 네, 어머니 연락 드릴게요. 결혼해서 몇 개월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바라는 게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결혼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땐 밑도 끝도 없이 손주 타령을 하셨죠. 결혼 전부터 하던 일 그만두라며 핀잔을 주셨던 탓에 잘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야 했고요. 사람들이 아쉽다며 붙잡기까지 하는 바람에 제대로 멘탈이 부서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유가 있어지니 매일매일이 지겹기도 하고 무의미한 것 같아 결국 다시 친정엄마 밑으로 들어가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제대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과 시어머니가 극심한 반대를 했지만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벌어오니 그제야 입을 꾹 닫더라고요.
넉넉해진 형편에 남편도 챙기고 시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부족하지 않게 항상 신경 썼어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퇴직을 하셨고 퇴직금으로 사업을 해보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투자를 하셨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루아침에 큰돈을 잃게 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 대놓고 저희 부부, 아니 정확히는 저에게 용돈과 생활비를 요구하셨고 나중에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카드까지 내놓으라며 막무가내의 태도를 보이셨죠. 일을 하니 우울감은 사라졌지만 잊을만 하면 저를 괴롭히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남편이라는 놈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거의 저를 동거인으로만 취급하는 눈치였고 분위기만 좋지 않으면 저보고 참고 넘어가라며 눈치를 주곤 했죠. 이래서 사람들이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말하는가 봅니다. 어찌 되었든 친정엄마의 사업도 코로나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수출, 유통 등 여러 가지 길이 꽉 막혀버리니 매출이 급감했고 직원들 월급을 겨우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작은 매장을 하나라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겨우 월세와 월급 해결하고 나한테 떨어지는 돈은 정말 쥐꼬리보다도 못한 돈이죠. 그런데 고난과 역경은 함께 이겨내는 거라 했나요? 시댁과 친정이 상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 남편마저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서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나고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죠. 몇 달 후. 긍정아, 계좌로 1,000만 원 넣었어. 요즘 산후조리원도 비싸고 아기용품 사려면 끝도 없다며. 엄마,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보냈어. 나 괜찮은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뱃속에 있는 내 손주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 하는데 신경 써. 날도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니. 코로나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까이 사는데도 얼굴 보기 너무 힘들다 엄마. 나도 우리 딸 보고 싶어. 사업은 잘 돼가? 내가 하다가 그만둬서 어떡해. 뭘 어떡해. 몸이 그런데 나는 김비서랑 일하니까 괜찮아.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조만간 사정 좀 나아질 거야. 정말? 정말 잘 됐다. 그러니 너도 아이 낳고 몸조리 끝내고 언제든지 일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와. 안 그래도 바빠지기 시작하면 일손 부족할 테니까. 아이는 아이고 일은 일이고. 솔직히 육아 때문에 고민인데 엄마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나저나 너희 시댁은 좀 어때? 지난번에 너한테 카드 받아갔다며. 촉새는 뭐 하는데? 그 사람도 퇴사하고 지금 내 속 긁어대고 있어.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나나 엄마가 사업하니까 자기도 할 수 있다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잖아.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사업 시작하는데 6년 넘게 걸렸다. 촉새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엄마랑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 일단 네 몸부터 챙겨. 안 되는 것도 직접 겪어봐야 알아. 혹시나 돈 부족하면 연락해. 바로 입금해 줄 테니까. 말이라도 고마워. 내가 조만간 다시 연락할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무거워졌고 곧 태어날 아이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든 말든 시댁은 저희 부부에게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친정 엄마만 보태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보태주는 돈은 생활비로 쓰거나 품위 유지비라며 남편이 거의 다 써버렸어요. 저야 몸도 무겁고 건강 생각해서 집에만 있으니 돈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끝내고 조금씩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집에만 있자니 좀이 쑤셨고 아무런 발전도 없는 남편이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큰 마음 먹고 남편에게 살림과 육아를 맡겼고 다시금 친정엄마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어요. 친정엄마가 하시던 사업이 유통업이었는데 업종을 바꿔 다르게 시작했고 다행히 반응이 좋아 매출도 오르고 이전보다 더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잠을 포기해가며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한 결과가 보답처럼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빚도 없고 더 이상 눈치 보며 뭐를 사야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저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친정엄마가 그동안 도와준 게 너무 고마워서 생신 선물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하신다길래 큰 마음 먹고 해외여행을 보태드렸습니다. 용돈도 드리고 카드도 따로 챙겨드리면서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시댁이 절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편에게 괜한 말 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켜두었지만 촉새 같은 그 자식이 그대로 시어머니께 불어버리고 만 것이었죠. 시기 질투 심하고 지는 거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매일같이 연락을 해서는 자신도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리 여유를 되찾고 상황이 나아졌다고 한들 해외여행에 큰 돈을 써버려서 당장은 힘들고 몇 개월 뒤 보내드리겠다 약속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약이 오르셨는지 저를 들들 볶아대셨죠. 결국 가지고 있던 여윳돈을 탈탈 털어 국내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여행이긴 했지만 5성급 호텔 풀 패키지였어요. 힘들게 다니지 않아도 되고 따로 가이드와 기사도 고용해 초호화 여행을 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만족을 못하셨는지 투덜대셨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절만 하면 저도 알았다고 그냥 거기서 멈출 상황이었는데 끝도 없이 저를 괴롭히셨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지라 여행에 불만이 있으면 그냥 다음에 보내드리겠다고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그건 싫었는지 투덜대면서 즐길 건 다 즐기고 오셨고요. 문제는 바로 여행 이후였습니다. 여행 돌아온 후. 어머니, 여행은 어떠셨어요? 제가 고심해서 고른 건데 힐링 프로그램도 있어서 어머님한테 딱이다 싶었거든요. 힐링은 무슨 아주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다. 며느리가 돈 잘 번다고 소문났는데 고작 국내라니 제주도도 아니고 여수가 뭐니?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도 제가 고르고 고른 코스인데.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어딨어. 대놓고 차별하는데. 제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안 좋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한 마음 들어요. 어머, 그래서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니? 내 기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해?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한다니? 말세다 말세야.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히 속 좁네요. 친구들이랑 안 보내준 건 그렇다 쳐도 우리가 남이에요? 해외랑 국내랑 다른 건데 엄마 말대로 차별 맞죠? 아가씨 무슨 말이 그래요? 내가 상황 설명 안 했어요? 국내 여행 싫다고 하시면 다음에 해외여행 보내드린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굳이 가겠다고 해서 보내드렸더니 싫은 소리하고 저는 기분 좋겠어요? 어머,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네 아주. 기가 막힌 건 저예요. 저 혼자 벌어서 생활비 용돈 다 되는데 여행에 유흥비까지 다 보태요. 육아나 살림도 제가 다 하고 그이는 애 보는 것도 힘들다고 시터 고용해달라고 하고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만 해야 하는 건데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우리 오빠랑 결혼했으면 그 정도 각오는 한 거 아닌가요? 그건 예전이었겠죠.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돈 벌어오는 건 엄연히 난데 노동이란 노동은 내가 다 하고 내가 무슨 ATM 기계예요? 달라는 대로 다 주게? 야, 너 지금 내 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어머니, 솔직히 저 지금 너무 서운해요. 더 심하게 말하려던 거 꾹 눌러 참고 말하는 거고요. 어머니가 언제 한번 저한테 고맙다고 말이라도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네가 잘했다 이거냐? 돈 좀 있다고 유세를 부려? 이래서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는 거야. 너희 엄마가 너를 잘못 가르쳐도 한참 잘못 가르쳤어. 말씀 좀 가려 하시죠. 내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죠.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어디서 배워먹은 말본세야? 사업한다고 밖으로 놔두는 예팬네 자식 교육이야 뻔하지. 우리 엄마 사업 잘 되는 덕분에 제가 어머님 여행 보내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남편이 집에서 노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돈 버는 수완은 좋아도 자식 교육은 또 다른 거지. 안 그러냐? 난 입은 삐뚤어져도 틀린 말은 안 한다.
결국 시댁 식구들 좋은 마음으로 국내 여행 보내드렸다가 된통 마음만 상하고 말았고 오랜 시간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여행 들먹거리며 돈돈거리면서 작정하고 스트레스를 주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마당에 하루하루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버지, 그리고 망할 놈의 남의 편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참던 화가 폭발해 뒤집어 엎었고 그 길로 짐을 싸서 아이와 함께 친정집으로 나와 버렸어요. 제 행동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돌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마음이 아팠던 건 처음에 저만 바라보고 제 마음을 갈구하던 그 남편이 이제는 정말 남의 편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질 않았고 결국 몇 번의 고성이 오가는 싸움을 한 뒤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답답한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이를 지키면서 일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별거 생활을 시작했고 조금씩 시댁 식구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개월 남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희 친정집을 찾아왔더군요. 연락이 종종 오긴 했었지만 일방적으로 제가 받질 않았고 굳이 연락을 받아서 기분을 망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혼도 하지 않고 계속 이런 생활을 할 순 없으니 남편은 자기가 답답했는지 저를 찾아와 대화를 요청하더군요. 사실 저는 매사에 신중해서 중요한 대화나 이야기를 메모해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편을 비롯한 식구들과 주고받은 연락을 모두 저장해 두고 있었지요. 저는 남편을 불러앉혀 연애 시절부터 별거하기 전까지 주고받았던 연락을 모두 보여주고 들려주었습니다. 한참을 듣던 남편은 기가 막혀 하다가 웃기도 하다가 어이없어 하다가 울기도 하다가 참 많은 감정의 변화를 겪더군요. 그제야 뭔가 느낀 게 있었는지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저질렀던 방관하는 모습들을 비롯해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을요. 사실 시댁 식구들이 미운 거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당신 나랑 약속 하나만 해. 나 지금까지 힘들었어. 앞으로 나랑 살려면 당신 식구들 나한테 함부로 못하게 해. 알겠어? 알겠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회사 그렇게 되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제대로 당신을 살피지 못한 내 잘못이야. 알긴 안 해? 내가 그동안 무슨 감정으로 살아왔는지 알면 놀랄 거야. 하지만 당신이 사과하니까 더 문제 삼거나 하진 않을게.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부모님이랑 밉상이한테는 내가 잘 말을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우리 집 가서 단판을 짓고 올게. 떨어져 지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동안 못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해. 이건 내 진심이야. 당신 생각이 뭔지 알겠어. 앞으로 안 그런다는 보장은 못하겠지만 서로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야.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와. 그나저나 장모님은? 엄마 이제 곧 오실 시간이야.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이왕 온 거 장모님 좀 뵙고 가게. 자네가 여긴 웬일이야? 긍정이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실례인 줄 알지만 잠시 들렸습니다. 장모님도 뵙고 가려고요. 나랑 자네랑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동안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저 힘들다는 이유로 이 사람 돌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지? 나도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어. 난 자네가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 서로 악감정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석연찮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긍정이 데리고 살려면 무엇이든지 최우선은 긍정이어야 해. 자네 약속할 수 있나? 네 장모님 그럼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남편과 저는 어렵사리 화해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남편과 저는 시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남편의 의견이었죠. 생각보다 강단 있는 모습에 연애 시절이 떠올랐고 그 뒤로는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별거 생활을 마무리 짓고 예전처럼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는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한지 저를 빤히 쳐다보기 바쁘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려 하면 저는 남편과 주고받은 연락,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모든 연락들을 보여드리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닫으세요. 남편은 아예 연락을 하지 말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라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요? 어쨌거나 더는 다가가지 않고 그냥 딱 아이의 할머니 정도로만 취급해 드렸습니다. 물론 제 아이도 어느덧 유치원생이 되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연을 끊어내며 제 할 일 하고 지내니 안 되던 일도 술술 잘 풀리면서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집 한편에 사무실을 마련해 두었는데 사업이 번창해서 여윳돈이 생겨 따로 사무실을 구해 생활하기 시작했죠.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저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만 있으니까요. 시댁은 그 뒤로 소식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남편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저에게 따로 말해주진 않아요. 시댁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시켜주겠다며 저를 지키겠다나 뭐라나. 예전엔 종종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번호 차단하고 모든 연락 방법도 못하게 해버렸죠. 저는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겪지도 않았을 테고 제가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금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테죠. 하지만 제 결정에 있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토끼같이 귀여운 딸아이도 없고 이제는 제 편이 되어버린 남의 편이 아닌 남편과 물심양면 저를 도와주시는 친정엄마까지 함께 하기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비록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멀어진 것 같아 제가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본인의 의지대로 하는 거니 굳이 따로 말은 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 인생이 달라졌다면 저는 과연 지금은 행복했을지 의문점이 들곤 합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에필로그 어떻게 됐어? 받아준대? 아이고 잘됐다. 엄마랑 밉상이 때문에 내가 개고생이잖아. 앞으로 조심해. 그리고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랬잖아. 이제 한 번만 더 집사람하고 장모님 눈밖에 나면 우리 진짜 끝장이라고. 아유 알았어. 네가 통 감감무소식이라 궁금해서 전화했지. 근데 걔가 그냥 넘어가. 쟤 순진해서 내가 조금만 잘해줘도 금방 화 풀릴 거라고 했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잘하겠다고 하는데 지가 어쩔 거야. 세상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저렇게 멍청한 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 그렇긴 해. 여보, 어딨어? 가! 엄마, 나 가야 돼. 끊어. 앞으로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 먼저 전화하지 마. 밉상이한테도 전해? 아니, 언제까지가 어딨어. 우리 완전 새될 뻔한 거 몰라. 그러니까. 여기 있었어? 식사 준비 다 됐는데. 내가 한다니까. 자기야, 난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사랑해? 나도. 잘한다, 우리 아들. 내 인연 나중에 두고 보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